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부은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지금부터 깊숙하면서도 흥미로운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한국의 수출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수출 한국의 비명 12개월째 뒷걸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수출 강국으로 꼽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래프 좀 봐주실까요? 1년 전인 2018년 지난해 11월입니다. 지금 월별 수출 증감률 그래프인데요. 이때만 플러스고요. 그 이후엔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마이너스 14.3%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11월 전년 동기 14% 이상 줄었습니다. 투자, 소비, 동반 침체 우려까지 있다고 합니다. 수출 상황 심각하게 가고 있나 봅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이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백원우의 별동대원, 검찰 출석 3시간 전 숨진 채 발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검찰 수사관 얘기입니다. 올 초 울산지검에서 조사받을 때 울산 내려간 적 없다 이런 진술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청와대 실장 최근 감찰반원 일부 울산행 시인의 난감한 상황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보시죠. 올해도 어김없이 짬짬이 예산 8조 증액 늘었다는 거죠. 짬짬이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예결위 심사 자료를 들여다보니까요. 여야 의원들이 도로 건설 등 이런 명목으로 자신의 지역구에 유리한 예산들을 늘려놨다는 겁니다. 짬짬이로요. 검증 검토 없이 항목을 추가했다. 혈세 축냈다. 이런 기사는 참 연말만 내면 나옵니다. 거의 무슨 캘린더 기사처럼 나오죠. 그런데요. 오늘이 사실은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는 시한입니다. 12월까지요. 그런데 시한 내 예산안 처리 5년 연속 무산될 듯하다. 예산안 처리하는 건 뒷전이고 본인들 이해관계가 좀 있어 보이는 듯한 예산은 이렇게 짬짬이로 반영시켰다. 이런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시죠.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는 525만 원. 그런데요. 전관 1년차 변호사는 1,564만 원. 3배 정도 많잖아요. 전관은요. 이른바 이제 법원장이나 검사장을 거쳐서 변호사로 나온 법조인을 말합니다. 전관 예우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수임료가. 고위정관, 비정관의 3배가량 받는다. 그리고 퇴임 시점 오래될수록 수임료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퇴임하고 얼마 안 된 전관 변호사일수록 수임료가 높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튼 이런 얘기까지 또 실려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4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고요. 윤기찬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그리고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검찰 출석 3시간 전. 일명기사 방금 봤습니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요, 필리버스터와 살라미. 어렵죠? 무슨 전문 용어 같긴 한데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한국 수출에 관한 얘기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격려는 말로 해도 충분하다 이러는데 말로 안 하고 다른 행태를 보이신 분이 있어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검찰 수사관의 여러 가지 극단적 선택. 왜일까요? 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유능하고 사람 좋았던 그가 도대체 왜 2017년 울산 첩보 미스터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7년 울산 첩보 미스터리. 극단적 선택 수사관 정보 수집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해요. 지난해 울산 직접 찾은 일로 구설에 올랐고요. 과거 김기현 전 울산시장 5대 비소문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 확인할 필요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 얘기가 좀 있거든요. 여기 좀 잡아주세요. 지역사회에서는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가 얘기를 합니다. 2017년 여름부터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해 울산에서 탐문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 울산 첩보 미스터리 이렇게 제목이 좀 달려 있습니다. 도대체 2017년 그리고 2018년 무슨 일이 울산에서 있었던 겁니까? 도대체.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숨진 별동대원 최근 청와대 민정실에서 전화 많았다. 그러면서 괴로움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롭다라는 거는 뭔가 알고 있지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면 뭔가 본인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중심 인물로 선거 개입 의혹 파문 커지자 힘들어해. 그리고요. 과거 정부 때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청와대에 파견 근무를 했다. 그리고 지금 뭔가 유서 형태로 뭔가 남긴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가족에게 미안 그리고 윤석열에게도 미안하다.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 뭐 이런 내용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 이거는 오늘 몇몇 신문들이 이 내용을 좀 싣고 있는데 왜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 이런 내용을 유서 형태로 남겼는가. 이 부분도 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요. 일단 요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얘기 좀 해보겠어요. 먼저 최영철 편집위원. 사실 어제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 총장에게 미안하다는 어떤 내용의 유서 형태의 글을 남겼다는 거잖아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몹시 젊으신 분인 것 같은데 예. 아직 뭐 요즘 오래오래 사시는데 예. 이 젊은 나이에 저렇게 모진 그 선택을 한 것에 예.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예. 뭐 잠을 하나도 못 주무셨겠죠, 며칠 동안. 예.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인은 판단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본인이 한 것 같은 게 예. 결국에는 들켰고 조직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서 예. 굉장히 괴로워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것을 볼 때 이 우리 문재인 정부가 바로 직전 박근혜 정부를 탄핵 파면시키고 예. 촛불 혁명을 통해서 등장한 정부인데 왜 박근혜 정부가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뭐 청와대 기자들도 그렇습니다. 이거 2, 3년 전에 우리가 청와대에 있었던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네. 결국에는 역사는 결국 반복되는 거구나. 되풀이되는 거구나. 결국 옛날 기사 다시 불러와서 그대로 베꼈으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왜 그것을 되풀이할까? 저는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제도를 바뀌지 않고는 결국 사람이 바뀐다 한들 결국 결과는 똑같다. 그러니까 제도에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저렇게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데 제왕적 대통령제 그대로인데 어떻게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달라지겠습니까? 저 민정수석실이 했던 행태는 결국 과거와 똑같은 행태거든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온들 참모들은 박근혜 정부의 참모들과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제도의 틀이다. 결국 대통령이 이 막강한 권한을 내려놓지 않는 한은
결국 제왕적 대통령에서 예. 비롯되는 저러한 전행, 예. 결국 권력기관의 횡포가 예. 또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다. 예.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예. 많은 권한을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앞으로 남은 2년 반에도 예. 저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예.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예. 저는 대통령께서 결단하시고 국회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고치든 예. 제도를 고치든 예. 어쨌든 손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똑같이 비극을 다음 정권에서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러니까 최영철 편집위원께 지금 상황이 이게 어떤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모습이 어떤 자꾸 비극을 낳는 게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관련 기사가 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 정치권이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공방으로 가죠. 여기 또 있습니다. 자, 감찰 발언 울산행은 고래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뭐 수사관, 뭐 감찰반을 얘기합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민정비서관 감찰, 반부패 기소관 감찰반원과 또 약간 혼동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휘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고래고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자 야당에서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고래가 대통령 친척이냐? 왜냐면요, 민정비서관실에서 하는 일은 대통령과 관련된 특수관계인을 관리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울산을 가느냐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담당자들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청와대, 한국당, 김기현 첩보 공방이다. 그리고 뭐 이 와중에 여야는 필리버스터 전국 대치 심화. 지금 이 고래고기 때문에 갔다 이런 얘기인데 그 내용이 요즘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아랫부분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지휘를 받는 감찰반원들이 울산을 방문한 경위에 대해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로 해명을 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야당 쪽에서 무슨 해명이 그러는가라면서 이런 반발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불법적인 감찰을 하고 감찰한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김기현 씨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감찰한 적이 없고 민정특감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그 이유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이런 그 부처 간의 불협화음을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가 해서 내려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거 방금 들어보셨죠?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민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울산에 간 이유에 대해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된 검경 갈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김수환 평론가. 네. 저 얘기를 다 받아들인다는 전제를 깔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정비서관실에서 검경의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까지 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근데 이제 민정의 범위가 예. 그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고 예. 뭐 이런 게 있는데 예. 그 국가 정책이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좀 파악해서 상황을 좀 파악하는 기능은 있긴 예. 있어요. 이렇게 넓게 보면.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예. 저 답변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죠. 어. 예, 국민의 수준에 비해서 예. 답변의 수준은 한참 좀 떨어지는 답변이다 이렇게 보이는 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직무 범위와 완전히 좀 넓게 봐도 완전히 맞아떨어지진 않는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려가서 그러면은 갈등을 해결한다고 했다면 예. 갈등을 해결하는 행위를 하고 왔느냐. 예를 들어서 검찰과 경찰을 예. 모아놓고 예. 얘기를 듣거나 예. 이야기를 함께 논의해보거나 이렇게 했는가.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경찰만 만나고 검찰 쪽은 아예 안 만났다 이런 얘기들이 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행위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시기적으로 예. 이거를 해서 오해를 받을 시기에 예. 내려가는 게 또 맞았는지. 예. 왜냐하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예.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후보와 관련된 그런 상황에서 내려가서 경찰만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시기의 적절성은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좀 그 분명하지 않은 예. 해명이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좀 아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예. 그 감찰반원 예.
그분과의 진술이 지금 엇갈리는 겁니다. 그분은 이제 검찰에서 최초에 내려간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노영민 실장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상 그 진술을 뒤엎는 그 내용은 떠나더라도 일단 울산에 갔다라는 거는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걸 시인한 게 돼서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답변이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산 변호사. 뭐 청와대가 사실 뭐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뭐 정확한 어떤 이 상황이 무엇인지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직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가 분명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 사항만 바라면 청와대가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 그런 예. 첩보에 대한 그 입수처에 예. 대한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청와대에 민원이 제기가 되면 예. 그 첩보도 민원의 하나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예. 그럼 제도 개선 비서관실로 예. 가거든요. 거기서 저 민원이 해당 부처별로 전달이 되고 그 해당 부처에서 처리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첩보 같은 경우에는 민원의 절차를 거쳐서 제도 개선 비서관실로 간 것 같지는 않고 예. 직접 민정비서관실로 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민정비서관이 그 첩보를 생산했든지 예. 아니면 우편으로 민원 용지로 받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예. 예를 들어서 민원 용지로 받았다 하더라도 예. 일단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민서를 받았으면 그렇죠. 그 등록 이후에 이것이 만약에 민정비서관실에 관할 범위가 아니라 그러면 되돌려주든가 아니면 담당자한테 전화 통화로 우리 그 부서의 처리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반부패 비서관실로 준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반부패 비서관실에서는 이걸 갖다가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줘요. 예. 그럼 특수사과에서는 또 한참 한 달 한 반 정도 예. 있다가 이걸 울산 경찰청 내립니다. 예. 이걸 부터 수사를 하란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반부패 비서관실 직제 규정에 따르면 예.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 지휘 및 의뢰 및 이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수사가 필요하면. 예. 그럼 이제 그걸 받아보는 경찰청 입장에서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구나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면 문제가 예.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민정비서관 입장에서는 이거를 예. 해당 민원인을 불러서 이건 우리 관할이 아니고 예. 수사기관으로 가서 접수를 해라라고 하든가 또는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보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는 예. 겁니다. 그러면 관련 수사가 왜 지지부진한지 알아보라고 경찰청 감찰 담당 부서에 줬어야 돼요. 또는 청문감사하는 것인가. 예. 근데 경찰청 특수사과로 줬다는 것은 오해 소지가 큰 거죠. 그러니까 처리하는 방식이 왜 그런 식으로 이첩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이첩을 하면 원래 안 되는 거라고 좀 봐요. 규정상.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왜 처리가 안 되는지 정도 알아보고 그 당사자, 소위 대해서 뭐 투소를 했으면 투소한 사람에게 이거는 정식으로 고발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첩이 됐다. 이 부분이 뭔가 좀 의혹을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정치권은 공방인데 장윤 변호사께서는 법조인이신데 법조인 관점에서 보시면 이 사건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의 정말 시초를 한번 따져볼 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예. 하명 수사라고 할 수 있으려면 예. 이게 뭐 청와대에서 정말 수사가 개시가 됐다든지 예.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것을 청와대에서 문제 제기화했다라면 뭐 이런 의혹 제기가 상당한 부분이 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울산 지역 경찰에서 내사 중이었던 사건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또한 울산 시민사회 단체 등을 이제 예. 중심으로 끊임없이 비위 의혹에 대한 예. 수사 촉구 목소리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청와대가 첩보를 받았을 때 예. 민정수석실은 폭넓게 뭐 풍문이랄지 또 투서랄지 여러 민심을 또 아우르는 업무를 예.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 그게 왔을 때 본인들이 주체가 돼서 감찰을 했다면 물론 그 비서실 직제 시행령에 반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예. 하지만 이걸 그럼 뭉개야 되는지 당사자한테 그냥 돌려주는 게 온당한지 예. 그렇지 않고 그것을 정식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 이첩한 것 자체만으로는 예. 이게 뭐 부적절하다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예.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예. 이제 지금 의혹 제기가 계속 되고 있는 예.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명확하게 해명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뭐 고래고기랄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예. 해명들에 대해서는 좀 충실하게 설명을 해야 이제 이해하고 넘어갈 예.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지금까지 밝혀진 명확한 사실은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청와대에 있었고요. 그게 뭐 투소 형태든 아니면 어떻게 뭐 만들었든 간에 그걸 갖고 있었고
그 내용을 청와대 내부에서 검토해서 거쳐서 경찰로 갔고 그리고 이후에 수사가 이루어졌고 뭐 이런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과연 적합한 것이냐 적합하지 않은 것이냐 이걸 놓고 다툼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김상희 평론가. 짧게 추가 하나만 발언. 좀 강조를 드리면요. 예.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저는 있다고 예. 봅니다. 그게 뭐냐면 예. 지금 대통령 비서실의 직제가 예. 굉장히 엉성하게 돼 있어요. 그냥 그 유일하게 구체적인 게 예. 특별감찰반. 예. 그것도 이제 감찰반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예. 개정을 통해서 감찰반에 대한 직무만 구체적으로 돼 있지 그 외에 수석 비서관이나 비서관들 실의 예. 임무가 구체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아, 모호하게 돼 네.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른 공무원들은 전부 다 구체적으로 직무와 직제가 정해져 예.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만 이렇다는 건 전 굉장히 큰 문제고 이런 예. 논란을 자초하는 거거든요. 예. 이번 기회에 아주 상세하게 세부화 명확화할 필요가 예. 있다. 이거 좀 꼭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김상일 평론가도 역시 제도에 어떤 허점이 좀 있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일이 규정이 돼 있으면 논란이 없을 텐데 그게 좀 다소 모호하다 이런 지적을 또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